자, HR 기본 지식. 자,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KPI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을 평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늘 이 KPI를 얘기할 때 이 건강검진 결과를 언급을 하는데,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이런 어, 이게 이제 일종의 KPI죠. 이게 일종의 KPI, 뭐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아무튼 이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성과의 현주소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수치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평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이 병원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뭐 이사장이나, 그리고 저의 이 수치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이 수치를 최대한 좋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면 좋은 거죠. 이 선생님이 이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서 제가 건강이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사실 평가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더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다 보면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부끄럽지만, 자, GPT 수치가 41까지가 정상인데 106이에요. 이게 지금 제 거거든요. 이거 제가 9월 17일인가 제가 측정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치가 이렇게 나쁘게 나와가지고. 자, 아무튼 이 106이 나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야, 이 큰일 났다. 근데 이 건강관리 잘 못해줬네. 여기 이제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저한테 말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거짓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이 수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 수치를 좋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수치가 별로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이번 달 매출이 별로 안 좋은데 다음 달 매출을 끌어가지고 한다던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 수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 보세요. 제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 수치들이 좋게 나오는 게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을 해서 나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이 수치를 좋게 만들어서, 원래는 나쁜데 이 부분 지금 제가 굉장히 취약한데 누군가가 이 수치를 잠깐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티가 안 났어요. 그럼 저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이 KPI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건강의 수치를 모니터링 하는 건 정확한 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수치가 정확한 나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정확한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아,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내가 개선해야지. 이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찾아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양념을 쳐서 정확한 수치를 가려지게 한다면 이건 수치가 좀 나빠지는 거하고는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41까지가 표준인데 106, 이거 상당히 좀 나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밀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밀면, 돼지국밥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밀면은 완전히 제가 도장 깨기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방간이 생겨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제가 이 이후에 9월 17일 이후에 헬스 끊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식단 조절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냉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제가 일으킬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졌을 거라는 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수치를 딱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이 확 생겨가지고 운동 끊고 식단 조절해서 제가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73까지 떨어뜨렸어요. 106에서 73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파악을 해서 이걸 개선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고 해서 자, 이 냉정한 수치를 파악을 하려면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냉정한 현주소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수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게끔 하되 이 수치에 대한 반감과 경계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평가만 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분명히 직원들은 뭐 예를 들어 체중이다 그러면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야 되는데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을 빼야 되는데 그냥 지방 흡입 수술을 해서 체중을 빼버리게 되면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KPI를 평가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 자기의 성과를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과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 주소를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KPI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